그야말로 새누리당이 극도의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 이른바 기파 갈등이 폭발하면서 새누리당은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어갈 비대위, 또 혁신을 담당할 혁신위원회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의 여당 상황, 난파선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계파 갈등으로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이 단순하게 새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 단계를 지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는 분당까지 각오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위중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친박 비박이 이번 총선 결과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반성의 토대 위에서 그 새누리당 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것을 또 혁신하고 또 강력하게 실천해야 된다. 그런 큰 원칙에는 공감합니다만은 먼저 시작부터 다른 게 친박계는 총선 패배의 원인이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버티기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비박계는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이 청와대와 친박계의 그 국정 운영에 실패해서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당신들 잘못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반성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무엇이다라는 진단 자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 친박이나 비박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 나갈 구심점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그 사람한테 쏠리면서 이런 갈등이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겠지만 지금 어느 쪽도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있는 그 갈등들이 지금 다 노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워낙에 친박 비박 간의 인식차가 있고 여기에 대해 이제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총선이 끝난 이후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좀 자중하면서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죠. 상임전국위원회 또 전국위원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것도 친박계 보이코트 때문이었죠. 친박계가 공개적으로는 자신들이 조직적으로 보이콧했다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암묵적으로 전화를 걸어가서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독려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그 20대 새누리당의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아니면은 상임전국위원회라든가 전국위원회 면면을 보면은 다들 친박계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 친박계가 당장 상임전국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2명인데 의결 정족수가 되려면은 27명이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명도 안 되는 인원밖에 참석을 못했으니까 상임정부위가 개회조차도 못하고 무산돼 버렸고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 바로 밑에 단계, 가장 큰 단계의 대의기구거든요. 여기 정원이 865명인데 363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도. 그러다 보니까 비박계는 부지런히 참석을 하고 했지만은 친박계가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은 이런 의사결정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결국 새누리당은 친박으로서는 새누리당은 자기들 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과시적으로 보여준 그런 어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제 강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박계들이 이제 당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못 보겠다.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친박계가 특히 비대위원 중에서 문제를 삼은 인사들은 이제 김무성 대표 시절에 대변인했던 김영우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인 이해운 당선자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가 사퇴한 김용태 의원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들이 강성 비박계다라고 이렇게 친박계는 보고 있는데 친박이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이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의 그 버티기 이런 데서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총선 참패 패배의 원인이 있는 사람들의 최측근을 임명한다라 그러면은 그 당의 움직이는 혁신이라든가 당의 운영 자체가 화살이 비박
박계가 친박계를 겨냥할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선 패배의 원인을 친박계한테 오히려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박계로서는 정진석 원내대표 아니 우리가 당신을 지지해서 원내대표까지 당선됐는데 어떻게 등을 돌릴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뭐 정진석 원내대표의 쿠데타라느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관심이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입니다. 이제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당내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5.18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없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정진석 원내대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그 참석한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뭐 어제는 사퇴 이야기도 나오곤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당분간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리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오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거 어제 사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만은 그 상임 정국이 무산 자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건지 나름대로 자신이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 구성의 문제점, 그 친박계가 주장하고 있는 비대위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자신은 개파 안배 이런 거 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그 자기는 그런 데 대한 개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뭐 기로에 서 있죠.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 있는데 일단 뭐 그 비대위원장을 어제는 무산됐습니다만 다시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추인받는 그런 방안이 있을 거고요. 예. 그렇게 되려면은 어제 확인됐듯이 친박계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원 명단 일부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을 취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다른 하나는 그 비대위원장을 포기하고 그러면 원내대표로만 수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 새누리당 내에 지금 당 지도부가 완전히 거의 와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생각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원내대표직까지 포기하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은 별로 그거는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당분간은 그 원구성 협상에 몰두할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또 전당대회를 아예 그럼 차지에 빨리 열어버리자. 이 과도 기간을 가장 최소한 줄이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혁신위는 일단 구성을 하지 말고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거기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다가 혁신을 맡기자. 이런 주장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뭐 여당 내 분당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여권별 정계 개편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계 개편 뭐 가능성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단계는 뭐 이렇게 갈라섰듯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간 단계는 아닌 거고요. 앞서 네. 말씀드렸지만 위중한 상태인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 친박계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주인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만약에 생각이 다르고 또 이념이 다르고 그리고 지향점이 다르다면은 비박계 일부와도 갈라설 수 있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나름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박계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조금 더 두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예.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열릴 텐데 그때까지는 당분간 이런 긴장 상태가 팽팽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은 지금의 이 새누리당 체제로서 보수 세력을 담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 이 그릇 예.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인식들이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창조적 파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 결국엔 합창 형식으로 불러졌어요. 그렇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행사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진행이 되는데요. 합창단이 합창을 하고 그리고 참석자들이 모두 거의 다 기립을 해서 예. 태극기를 흔들거나 주먹을 흔들면서 재창 형식으로 했는데 화면 나옵니다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같이 따라 불렀고요. 부르는군요. 네, 따라 불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나오는데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공동대표 다 이렇게 재창 형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또 현기한 정무수석도 참석을 했지만 현기한 정무수석도 태극기를 흔들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기념식장에 전혀 입장을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전혀 입장을 못했군요. 유족들의 그렇습니다. 반발이 거셌나 보죠. 이 국가보훈처가 이런 국가기념 행사, 이 행사의 주관 부서입니다. 그렇지만은 박승춘 보훈처장은 기념식장에 입장조차도 못했습니다. 예. 하얀 소복을 입은 유가족 일부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기념식 입장을 막았고요. 그리고 그 박승춘 처장의 그 자석이 기념식 자석이 제일 앞면에 있었습니다. 정부 그 측 인사로. 그렇지만은 그 거기에 이렇게 지정석이란 스티커가 있는데 그것도 유족들이 가서 떼버리고 뭐 그렇군요. 이런 해프닝들이 벌어졌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뭐 특별한 언급 없이 뭐 그냥 이 자리를 큰 충돌 없이 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우는 와이탄 해설위원과 함께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